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에게도 마스크를 씌워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홍콩 당국이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인 반려견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결론을 내놔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데일리가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홍콩 보건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키우던 포메라니안 반려견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홍콩 보건부는 국내의 전문가들은 해당 반려견이 낮은 수준으로 감염됐으며 인간과 동물 간의 감염 가능성을 암시한다는 점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소피아 찬 홍콩 보건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반려견은 수차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고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며 결과가 음성으로 나올 때까지 시험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건부는 다만 반려동물이 코로나19의 감염원이 되거나 감염될 수 있다는 명확한 증거는 아직 없다고 강조하고 따라서 주인들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려동물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홍콩 당국은 지난달 2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홍콩 마사회 직원의 애완견의 입, 코, 항문 등에서 채취한 샘플을 바탕으로 2차례 코로나19 검사를 해 모두 약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는데 이는 인간 대 동물 최초 감염 사례라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막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시도되고 있지만 실효성 부분에서 논란도 많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을 일일이 지켜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머니투데이는 정부가 지능형 CCTV를 통해 학교 폭력 발생을 실시간 파악해 차단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재난, 재해와 학교 안전 분야의 지능형 CCTV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을 26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학교 폭력 분야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한 CCTV 도입 자체는 일선 학교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실시간 모니터링이 어려워 학교 폭력을 예방 또는 차단하기보다는 사후 조치 목적으로 쓰이는 게 현실이죠. 학교 내 전담 감시 인력이 없이 행정 담당자가 모니터링을 병행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능형 CCTV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기술을 적용해 영상에서 관심 영역을 찾아내고 해당 오브젝트가 화염 또는 연기인지 사람인지와 움직임을 분석해 재해나 폭력 상황을 감지하는 기술이라고 하네요. 학교 폭력 검출의 경우 몸통과 양팔, 다리의 움직임을 조합해 폭력 상황인지 또 일방이나 쌍방 폭행, 집단 폭행 여부를 탐지합니다. 정부는 이번 지능형 CCTV 시범 사업으로 빈발하는 학교 폭력 차단 효과를 가늠해 볼 계획인데요. 관건은 기술적 완성도 제고와 오탑률 최소화겠네요. 다른 분야 시범 사업과 달리 다수의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 내에서 폭력 행위를 포착하는 게 기술적으로 쉽지 않아서인데요. 10년 전부터 지능형 CCTV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지만 실현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단순한 이미지 패턴이 아니라 학생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야 하는데 그 행동이 폭력인지 아니면 어깨동무나 단순한 장난인지 파악하기가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학교 내 환경에 맞게 영상 분석 기술을 적용해보고 오탑률을 낮추는 게 이번 시범 사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물리적 보안 업체들이 지능형 CCTV로 폭력 행위를 탐지하는 기술을 갖추고 있어 이번 시범 사업 참여 경쟁이 치열할 전망인데요. 과기정통부는 교육부와 협의해 시범 사업 대상 공립학교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타다 서비스. 편리하게 이용하는 분들도 참 많지만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측들도 만만치 않은데요. 우여곡절 끝에 일명 타다금지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됐습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이배 민생당 의원이 강하게 반대했지만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직권으로 여객사업법 개정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고 하죠. 국토부 수정안대로면 초단기 렌터카 사업인 지금과 같은 타다 서비스는 금지됩니다. 대신 수정안은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제도화의 의미는 타다가 기여금을 내고 면허를 사들여 플랫폼 운송사업자 자격을 얻으면 기존과 같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타다는 국회 판단에 따라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재용 소카 대표는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수정안이 플랫폼 운송사업에 렌터카를 명시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타다의 현행 방식을 부정하는 34조 2항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타다는 1년 6개월 안에 플랫폼 운송 면허도 취득해야 하고 기여금 부담, 택시 총량제 등의 규제를 받게 되는데요. 이 경우 타다의 사업성은 사실상 상실되게 되고 사업을 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19의 정확한 치료법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국내 연구진들이 코로나19의 항체를 찾아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경제는 국내 연구진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즉 코로나19에 대항할 수 있는 항체를 찾았다고 보도했는데요. 기존에 알려진 사스나 메르스, 즉 중동호흡기 증후군 중화항체가 코로나19 스파이크 단백질에 결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거죠. 한국화학연구원 신종바이러스 융합연구단은 코로나19 유전체 분석을 통해 사스 바이러스와의 유사성을 확인한 뒤 기존 사스, 메르스 중화항체가 코로나19에 결합할 수 있는지를 생물정보학적 분석 방법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스 중화항체 2종류와 메르스 중화항체 1종류가 코로나19 스파이크 단백질에 결합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해냈는데요. 스파이크 단백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 내에 침입할 때 활용하는 단백질입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의료용 항체 개발의 단서를 찾을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중화항체는 바이러스로 인해 인체에 형성된 병원체를 무력화할 수 있는 항체라고 하네요. 융합연구단은 또 지난달 17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넘겨받은 코로나19 환자의 검체에서 분리된 바이러스를 배양해 코로나19 바이러스 RNA를 확보했습니다. 회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전문점들도 참 많죠. 하지만 자주 먹기엔 가격 부담이 조금 있는 요리가 바로 이 회 요리죠. 디지털투데이는 일정 금액을 내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독경제 서비스를 회에 적용해 진행 중인 현승엽 해물 잡는 남자 대표를 인터뷰했습니다. 구독경제 서비스는 최근 콘텐츠 분야에서 다양한 상품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렌탈 상품뿐만 아니라 셔츠, 양말, 꽃 등 다양한 구독 서비스 모델이 출현하고 있는데 신문, 우유를 정기 배송 받는 것처럼 일정 금액의 구독료를 내면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수산물 직거래 플랫폼 해물 잡는 남자는 지난 2월 초 국내 처음으로 월 정기 구독료를 받고 생선회를 제공하는 해톡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회 구독 플랫폼 해톡은 정기적으로 월정액을 내고 원하는 날짜를 지정하면 해당일 아침에 잡은 대여를 지정된 시간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하네요. 수도권 기준으로 배송 시간도 최대 6시간 이내로 짧아 신선도가 높다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현승엽 대표는 해톡은 당일 잡은 대광어와 대방어 등 맛이 좋은 대여를 제공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회는 소량 구매가 어려워 1인 가구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킬로그램 단위로 판매되는 수산시장의 특성을 개선해 꼭 필요한 양만큼의 회를 그램 단위로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고객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면서 회를 혼자 먹기에는 부담을 느꼈던 20대 학생, 직장인,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해톡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현 대표는 시장 조사한 바로는 아직 생선회로 구독 서비스를 하는 곳은 국내에 없다면서 생선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특히 산지 가격이 하락했을 때 소비자의 만족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구독 플랫폼의 강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시세보다 최대 20% 이상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는데요. 현 대표는 해톡 서비스는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해 수산물에 대한 디자인 개념을 재정의하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미 생선회를 배달하는 제품 패키징도 친환경 소재로 바꾸고 해당 웹사이트 역시 25세에서 35세까지 선호하는 레트로 분위기로 만들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